자, 7.1 함수에서 여러 개의 출력값 구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obtaining multiple output이 되겠고요. 자, 배열의 사이즈 함수를 적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포함하는 하나의 출력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x라는 배열에 대해서 사이즈를 보면 s라는 것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요. 데이터 변수의 크기를 포함하는 변수 d 사이즈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여기 주어져 있고요. 태스크 1을 해보면 d 사이즈는 뭐가 됩니까? 사이즈 데이터가 되겠죠. 자, 제출을 하기를 누르면 자, 사이즈에 대한 그 아웃풋들이 넘어오는데요. 데이터가 원래 얼마가 되었습니까? 7x 4죠. 그래서 이 D 사이즈는 이 배열의 사이즈 7, 4 두 개의 값을 넘겨옵니다. 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행렬에 사이즈 함수를 적용해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출력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 벡터 같으면 이제 하나의 값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행렬이면 두 개의 출력 변수가 필요할 텐데, 둘 이상의 출력 값을 구하려면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x, x가 행렬이라고 하면 x의 행과 그리고 x의 컬럼의 이 값들을 각각 x로 하고 x 컬럼으로 각각 출력할 수가 있고, 그때 이 대괄호를 쓰면 됩니다. 변수 데이터의 행 개수와 열 개수를 각각 포함하는 변수 dr과 dc를 만드세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dr은 로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c는 컬럼의 개수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사이즈, 여기 나오는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를 제출하기 하면 dr은 7이 되겠고 컬럼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분으로 쓴다는 거, 둘 이상의 출력값을 구하려면 대괄호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작업, max 함수를 사용하여 벡터의 최대값과 이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max라는 함수가 그 벡터의 최대값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또한 그 벡터에서 그 최대값이 일어나는 위치가 어딘지 인덱스 값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x 함수의 첫 번째 출력값이 입력 벡터의 최대값이 됐고요. 두 번째 출력값이 그 인덱스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max x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은 실제로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성분의 크기, 그 다음에 idx 하면 그게 몇 번째 인덱스, 즉 몇 번째 위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v2라는 벡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공간에 v2라는 7x1이라는 이러한 열 벡터가 있어요. 작업 공간 닫고요. 이거의 최대값과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변수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요. 첫 번째가 값입니다. 그래서 vmax라고 하고, 두 번째가 그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I, v, max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max v2 이렇게 합니다. v2. 그리고 제출하기. 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v2를 잘 모르기 때문에 v2를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하고 한번 봅시다. v2가 이거고요. 이거의 최대 큰 값은 max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그 값을 vmax에다 집어넣는 거죠. 예, 10.1570이 맞고요. 그다음 위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ivmax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제출할 때는 이걸 없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가 실습 보겠습니다. 함수의 두 번째 출력값만 필요한 경우에 물결표를 사용하여 특정 출력값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벡터의 최대값을 포함하는 인덱스만을 필요한 경우에, 자, density는 데이터에서 지금 두 번째 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max v2 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인데 나는 값 자체는 필요 없고 그 위치만 알고 싶다고 하면 그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물결표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만 이렇게 ivmax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v2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그 ivmax를 가지고 density 부분에서 그 인덱스 값을 쓰면 density에서 가장 그 v2가 큰 값이 나타났던 위치의 density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v2에서 최소값의 인덱스 값을 구해보세요. 인덱스를 사용하여 density 값을 추출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위에 거부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density 데이터에서 두 번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 열이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여기 나오는 자 v2의 맥스 v2는 자 작업 공간에 보면요, 자 v2가 있죠. 이것도 7x1 짜리 열 벡터가 되는데 그거의 맥스가 위치만 우리가 찾겠다는 거죠. 실행해 보면 ivmax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ivmax density의 ivmax 하면은 요거는 density, 아까 여기 density 있었죠. 여기에서 다섯 번째, 둘, 넷, 다섯,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보면, 자, 3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해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v2에서 최소값의 인덱스 값을 구해보세요.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인덱스 값만 알면 되니까 물결 표시로 값은 필요 없고요. iv min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max에 반대되는 min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v2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density에서 이 인덱스에 대한 값을 추출해 보세요. 그러면 density min은 바로 density 여기서 나오는 iv min이 되겠죠.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v2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 한번 v2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서 v2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실행을 시킵니다. v2에서 쭉 보면 제일 마지막, 제일 작은 값은 뭡니까? 첫 번째죠. 그래서 ivmin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density의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density. 자, density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density를 한번 보고요. density의 첫 번째는 0.53이죠. 따라서 density min은 0.5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1 도움말 보기. 매트랩의 도움말 문서 사용하기인데요. 자, 이 영상을 보면 매트랩에서 여러분들 필요할 때 헬프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uppose you're reading a friend or colleague's code and you encounter a function you haven't used before. When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MATLAB functions or capabilities, you can use the MATLAB documentation. You can access the documentation by clicking the Help button. Within the Help browser, you can browse or search for content. All MATLAB functions have a supporting documentation page. These pages include supported calling syntaxes, a description of those syntaxes, and examples. For instance, here you can see that you can call rand_n with one input to create a square matrix, or with two inputs to create a non-square matrix, like a vector. 자, 8.1에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예제와 정보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건데요. 작업은 rand_i라는 그 펑션에 대해서 도움말을 참조해서 아래 작업을 한번 완료해 보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행렬 X를 만드세요. 1부터 20까지의 임의의 정수를 포함하고 5개 행, 7개 열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help rand i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rand i에 대한 이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죠. 쓰는 방법은요. 자, 여기 보면 자,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걸로 하는 겁니다. pseudo random integer from a uniform discrete distribution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randy imax n 하게 되면 return n by n matrix containing pseudo random integer value drawn from the discrete uniform distribution on 1 to imax. 예, 여기 값이 들어가면 1부터 imax 값 중에서 랜덤하게 n by n 매트릭스 만든다는 거고요. 요렇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예, 요거 쓰면 되겠네요. randy imax mn을 쓰게 되면 자, imax 값이 1에서부터 imax 값 중에서 n by n 행렬을 임의의 인테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요. 자, 여기다가 명령어 x를 만드세요 그랬으니까 x는 rand i가 되겠고요. 갈로하고 여기 보면 imax가 나오죠. 2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과 열 5,7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출하기. 그러면 5행 7열이 됐고 1에서부터 20까지의 임의의 인테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 넘어갑니다. 또한 독 함수를 사용하여 도움말 문서를 열 수도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사용하여 randy i에 대한 도움말 문서를 열어보세요 했습니다. 도움말 문서를 검색해서 동일한 행렬을 균등 분포된 숫자 대신 정규 분포된 숫자로 구성된 행렬로 다시 생성해 보세요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독 randy i라고 돼 있고 이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뜨죠. 자, 여기서 볼 것은 그러니까 균등 분포된 유니폼 디스트리뷰트된 그러한 행렬이 아니라 정규 분포된 숫자로 구성된 행렬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randy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imax 사이에 난수 스칼라를 반환합니다 하고 자, randy imax n은 이 구간의 균등 분포에 대한 정수형 의사 난수로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전부 다 정규 분포된 숫자로 구성된 행렬로 다시 생성해 보였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요. 우리가 자, 한번 정수형 난수로 구성된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정된 구간 내 정수형 자, 전부 다 균등하게 분포된 것이고요. 이거를 정규 분포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봅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보면요. 자, 정수형 난수, 난수로 구성된 배열, 자, 이런 게 있고, 여기 한번 봅시다. n 한번 볼까요? randy n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추출한 난수 스칼라를 반환합니다. 됐죠? 아마 요걸로 바꾸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randy n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randy n으로 한번 y라고 하고요. y는 앞에서 rand n으로 해서 20에서 5,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했는데요. randy n에 25, 7로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닌 것 같고, 자, 요거를 5하고 7로만 바꾸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크기가 보니까요. 사이즈 1, 2, 예, 첫 번째가 사이즈가 나왔어야 됩니다. 아까 20이라고 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미했던 1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크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y의 크기가 3차원 배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쳐서 한번 해보면, 자, randy 57로 하면요 5x7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정규 분포된 숫자로 구성된 행렬, 예,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이 randy i에서 randy n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1입니다. 벡터 플로팅하기. 이제는 그 벡터 배열들의 내용들을 플롯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쓰는 함수가 플롯 함수인데요. 플롯 함수를 사용하여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벡터를 x축 그리고 y축 좌표라는 그래프로 플로팅할 수 있습니다. 플롯 xy 하면 이게 이제 x축으로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y를 플롯해 주는 겁니다. 작업, 축이 샘플이고 x축이 샘플이고 y축이 매스 원인 플롯을 생성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플롯 해주고요. x축이 샘플이니까 자, 여기다 샘플을 넣어줍니다. 샘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mass1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와 같은, 자, 결과를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 값에 대해서 그때 매스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2. 자, 작업 1로 가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플롯 함수는 색, 선 스타일, 마커 스타일을 지정하는 인수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 다양한 기호들을 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플롯 xy를 하면요, 색깔과 마커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 마커를 R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하고, 그 파선을 사용해서 플로팅 하라는 겁니다. 그죠? 샘플, 여기 나오는 x축에 대해서 mass2를 플로팅 하는데, 이때 플롯에 선은 그리지 않고 빨간색 R과 마커만을 표시되도록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럼 플롯이고요. x축은 샘플 값에 대해서 이제 y 값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y는 mass2죠. mass2를 쓰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를 쓰고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별표입니다. 별표만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지금 제출하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invalid use of operator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되죠. 제출하기. 자, 보면 선은 필요 없이 그냥 각 샘플 값에 해당되는 매스 값들만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플러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플롯을 하는 거고요. 다음 작업. 각 플롯 명령마다 별도의 플롯이 생성됩니다. 자, 플롯 한번 할 때 생겼고, 이 플롯에 의해서 이것도 생겼죠. 이미 그려진 선 위에 다른 선을 겹쳐서 플로팅 하려면 우리가 hold on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hold on 명령어를 쓰면 기존의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hold on, 3번에다가 hold on을 한번 해보고요. hold on 하고, 그런 다음 X축의 샘플 그리고 Y축의 math1을 플로팅 하는데 선은 그리지 않고 검은색의 정사각형 마크 스퀘어만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플롯이 되겠고요. 샘플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Y축은 math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의 S 이렇게 정사각형 마커가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출하기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홀드가 되고,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됐죠? 여기 해보면 이처럼 기존에 있던 값에 대해서 홀드가 되고 검은색 마커로 math1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 되겠고요. 다음 작업. 홀드 상태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플롯이 계속해서 동일한 좌표축이 그려집니다. 예, 이처럼 되고요. 디폴트 동작으로 되돌려서 각 플롯마다 좌표축을 새로 출력하도록 하려면 이제 여기서 홀드 오프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홀드 오프 해주면 이제부터 앞으로 그려지는 것들은 네, 새로운 플롯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벡터만 사용해서 플로팅을 하게 되면 벡터의 값들이 Y축 데이터로 사용되고 X축 데이터는 1부터 그 벡터에 포함된 개수만큼 지나갑니다. 즉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 이 X축을 샘플로 했어요. 그래서 샘플에 들어있는 값들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벡터 하나만 하게 되면 이 X축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벡터 값들이 아니라 그냥 1부터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늘어나는 식으로 숫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면요. 플롯 V1만 이렇게 합니다. V1 하면 V1 값이 Y가 되는 것이고요. V1 값이 Y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개수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V1의 개수를 보면 7개였죠. 그죠? 그리고 아까 샘플 같은 값을 보면 자, 샘플 같은 경우는 지금 값이 이렇게 3, 18, 19, 20, 21, 23, 38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였기 때문에 이 X축의 값이 이렇게 컸던 것이고요. 지금은 V1만 우리가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1, 2, 3, 4, 5, 6, 7 이거는 데이터의 몇 번째 데이터인가 그걸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플롯 함수는 속성 이름과 속성 값으로 구성된 입력 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플롯 Y에 라인 위드스 O라고 하면 더 라인을 굵은 선으로 플로팅 하는 겁니다. 자, 선 너비를 3으로 해서 V1을 플로팅 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플롯 V1 되어 있는 거에다가 저희다 라인 자, 라인 위드스 여기 있죠? 여러분들 클릭하면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 값은 3으로 하랍니다. 3. 그래서 제출하기 하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더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플롯 함수에서는 플로팅 하려는 인수와 선 사형을 지정하고 그 뒤에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롯 XY X 벡터를 X축으로 Y 벡터를 Y쪽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레드에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선을 쓰라는 거고요. 라인 위드스는 5를 쓰라는 겁니다. 그죠? 자, 샘플 축에 대해서 샘플을 X축에 V1을 Y축에 플로팅하고 자, 요와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플롯 하고요. X축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X축으로 들어가는 것은 샘플이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것은 V1이고요. V1 그리고
표시는 빨간색으로 하고 원 마커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인은 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라인 위드스 선택을 하고 라인 위드스는 4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여기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레드로 됐죠. 그 다음에 라인 위드스는 4로 됐고 선은 따로 없는 그러한 형태로 됐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갈게요. 자, 플롯 함수는 선을 그립니다. 매트랩에는 이 외에도 많은 플로팅 함수가 있습니다. 매트랩 플롯 갤러리에서 종합적인 목록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이고요. 플롯마다 지원되는 사용자 지정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함수를 사용하여 덴시티의 히스토그램을 생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스 컬러를 노란색으로 설정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것처럼요, 그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하고요. 갈로하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덴시티죠. 덴시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페이스 컬러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자, 페이스 컬러 있으니까 F를 쳐보면 자, 페이스 컬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자, Y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입력해보고 섹션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ensity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공간 한번 보면 density가 자, 0.53 그 다음 1.7 이러한 형태로 density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러면 density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자, 지금 이게 density가 가지고 있는 값이 되겠고요. 그것을 출력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값이 나왔는데 자, 히스토그램이 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트랩 플롯 갤러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트랩 플롯 갤러리에 가면 이와 같이 많은 밑에 스탠다드 플롯들이 쭉 있습니다. 많은 플롯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쓸 건가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 결과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많은 이런 플롯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랩 하나만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정말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여기 나오는 매트랩을 이용하면 다양한 이와 같은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인데 자, 지금 여기 그렸던 거에 대해서 펑션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냥 참고하면 되겠고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한번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헬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토그램 플롯을 하는 것이고요.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를 빈으로 그룹화하는 숫자형 데이터 막대 플롯 유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x가 이 만 개의 난수를 생성하고 히스토그램을 만듭니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랜드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난수가 만 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뭐 4 정도까지 플롯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몇 번 나오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돌아가서 우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density는 무슨 의미냐 하면 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density가 자 0에서 지금 여기 8 정도까지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2. 여기 3 정도 되겠네요. 그죠? 0에서부터 3 정도 되는 것까지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카운트가 5개고요. 그 다음에 3에서부터 6 정도까지가 지금 하나가 있죠. 그래서 카운트 하나고 그 다음에 6에서부터 여기 뭐 한 8 넘어가는 그 값에는 지금 카운트가 지금 하나가 있죠. 6.11 하나가 있으니까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벡터 플로팅 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2인데요. 앞에서 했던 플롯에다가 주석 달기입니다. 타이틀 같은 거, 타이틀도 이제 명령어입니다. 요걸 쓰게 되면 플롯에다가 레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제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러한 함수에 대한 입력값은 문자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어야 됩니다. 타이틀에서 플롯 타이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플롯에 샘플 매스라는 제목을 추가해 보세요 돼 있어요. 자, 지금 태스크 1번 여기다가 위에 한번 봅시다. 위에 데이터들은 쭉 가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샘플을 X축으로 하고 매스1을 지금 해서 플러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유지를 한 다음에 샘플에 대해서 매스2를 빨간색으로 지금 별표를 했고요. 여기는 검은색 사각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홀드 오프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넣어 보라는 거죠. 자, 타이틀 넣고요. 갈로하고 여기 나온 큰 따옴표를 넣고 샘플 매스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롯들이 되고 지금 입력했던 타이틀이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 y label 함수를 이용해서 자 messg 여기에 나오는 y축이 gram으로 나타내는 mass라는 걸 여기다가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y label 넣고요. 갈로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하고요. mass가 되고 단위는 g였다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제출하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를 다시 더블 클릭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Y쪽 레이블이 들어갑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전드 함수를 사용해서 플롯의 범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돼 있어요. 레전드. 자, 레전드 A, B, C라고 돼 있으면요. 요거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가 두 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넣어서 한번 레전드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의 명령어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레전드 하고요. 갈로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expa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갈로 하고 expb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네모와 별표가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예, 여기 나오죠? 일단 제일 먼저 썼던 게 뭡니까? 먼저 했던 게
그거죠. mass1입니다. mass1이기 때문에 요거는 검은색 스퀘어였기 때문에 자, 이게 export A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데이터가 뭡니까? R 별, 레드 별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exp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롯에 주석을 달 때 문자열과 변수를 결합하면 변수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bar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에 자, 세 번째 행이죠. 세 번째 행을 쭉 다 가지고 와서 그걸 bar 데이터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샘플, 자, 샘플이라는 문자열이 됐고요. 더하기 샘플 3 더하기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데이터가 여기 작업 공간에 보면 지금 데이터가 지금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세 번째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4개의 데이터가 올 것이고요. 한번 실제로 해보면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럼 데이터가 지금 7 곱하기 4, 7 4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에서 여기 나오는 3, 그리고 콜론을 하게 되면 3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 0.86 되죠? 한번 해볼게요. 19, 0.86,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bar 데이터로 한번 플롯을 해보라는 겁니다. bar 플롯을, bar가 되고요. 자, 그러면 19, 0.86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타이틀을 넣는데 원래 타이틀에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열과 지금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변수를 결합해서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플롯을 해야 될 때 거기 타이틀을 넣을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자, 샘플이고요. 더하기, 자,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세 번째 행이었기 때문에 샘플 세 번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잠깐 띄우고 데이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샘플, 그 다음에 샘플 3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출력이 되겠죠. 샘플, 자, 여기 19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의 세 번째 값입니다. 자, 샘플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요. 샘플이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샘플이 보면 요런 게 나왔고요. 샘플 3이니까 숫자는 뭐예요? 19죠. 따라서 큰 따옴표 샘플에서 한 칸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 띄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샘플 3이라는 거는 여기 19라는 숫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한 칸 띄우고 데이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문자열과 변수를 결합해서 타이틀 같은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 플롯의 주석 달기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